사전 투표장에서 때 아닌 이제 아이템 전쟁이 벌어졌죠. 투표장 안에 뭘 들고 갈 거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5일 이제 대파를 들고 투표장 안에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문의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투표박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출입하라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뭐 유권에서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한 건데 야당이 이거를 이제 파틀막 정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지지자들이 대파 인형, 대파 펜, 또 인증샷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일체 샴푸 초밥, 법카, 여배우 사진, 위조 표창장 이거 들고 가도 되냐? 또 이것도 질문을 했다고 하죠. 선관위에. 예. 자, 이렇게 공방전을 벌인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리 정치와 선거가 이렇게 저질적으로 전락했다. 이거 우리 KBC 시청자님들이 한번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정말 심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코미디는 이제 처음 봅니다. 정치에서는 비유가 중요하죠. 비유가 상징적인 비유가 굉장히 고품격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파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대파 좋았는데 일제 샴푸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9번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무슨 프로그램에서 9번을 폐지했다고 그러더니 뭐 그다음에 9시 뉴스 폐지해야 되느냐 계속 코미디에 이어서 장난 같은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양쪽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고요. 거기에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맞짱 저격을 못하니까 나타난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또 맞짱을 떠서 한동훈 저격을 하니까 이게 총선건지 무슨 상대방 비방 뭐 시합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히틀러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선거가 이렇게 저질화되고 코미디화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번 선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이렇게 막장 선거는 처음 본다. 막장 공천은 처음 본다. 이게 정말 절절한 얘기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약간 긁어부스럼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법이 만들어진 지가 통합선거법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이너한 개정은 있었는데 큰 틀에 지금 선거법의 이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법은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선관위가 그걸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세세하게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선진국들의 선거법을 보면 네거티브 리스트라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규제의 틀을 우선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대선 때 보면은 무슨 막 소쿠리에다가 막 표를 받았던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대파 뭐 투표소 이것도 이제 괜한 논란을 선관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좀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선택의 지장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어 무슨 일제 샴푸니 뭐 초밥이니 이런 유치한 공방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워낙 이게 이제 뭐 심판 선거 내지는 뭐 증오와 대결의 선거, 보복의 선거 이렇게 프레임이 가다 보니까 유의미한 어떤 정책적인 차별화나 논쟁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죠. 그만큼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게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0년 요 무렵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 돌이켜 보면 무상급식 논쟁 같은 게 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던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던 선거를 했던 이 민주주의 체제인데 갈수록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파 논쟁이 나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를 무슨 초밥이니 일자한푼 이렇게 받을 문제냐. 좀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네, 이민찬 대변인. 이번에 대파 논쟁은요, 이 질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선관위의 질의를 한 분이
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뭐 정부 향해는 정치적 목적으로 갖고 가는 건 투표소 내에서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중단했다고 이제 주장을 선관위는 하는 것이고 논란이 되니까 추후에 아니 그냥 시장에서 대파 사 갖고 가는 거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수습에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선관위가 어떤 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이런 논란, 문구 논란은 뭐 늘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때는요. 내로남불을 현수막 문구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예. 내로남불이 특정 정치 세력을 연상한다. 예. 예. 그때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요. 또한 보궐선거 왜 하죠?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선거 문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선관위가 불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장외에 계실 때는 이 선거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이 선거법이 너무 뭐 장외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하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작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이 선거법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거법 문제가 되는 것부터 빨리 고쳐서 선거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꽃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구,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우리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선관위가 이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촌철살인의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 선거 수준은 사상 최저.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장 부위원장. 글쎄요, 사실 대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대파는 잘못이 없지만 아마 선관위의 해석은 그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물이나 정치적인 표현물은 투표장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비밀투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 담겨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뭐 선관위 나름대로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들은 앞서서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논란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선관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대파 논란을 더 기름 부었다, 더 확산시켰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파는 잘못이 없지만 대파가 상징하는 것은 고물가라는 부분이 있고 고물가에서 더 나아가면 야당이 짚고 있는 정권 심판론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기작용들을 보았을 때는 선거를 임박해 두고 국민들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에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격 등판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이슈가 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마치고 나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정권 심판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 이후에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에요.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응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비례정당에 투표하는 이른바 몰빵론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탈당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진영 정치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답지 못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전직 대통령 행보로서는 좀 특이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뭐 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지 반대, 찬반 뭐 이런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왔죠 그동안에. 이게 하나의 이제 관례 같은 건데요. 뭐 그렇다고 아예 선거에 개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후보들이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대선 후보 되면 전직 대통령들 찾아가잖아요. 그럼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우회적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약간의 그간의 관례를 깨는 행보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런 관례는 깨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현직 대통령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왜 못합니까? 네. 전직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이고 민주사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파성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할 수 있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혹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후보를 격려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더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최근의 메시지들의 행간 속에 민주당의 향후 전망을 둘러싼 어떤 그 복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결국에 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부 사정이 그렇게 평탄할 것 같지만은 않은데 특히 8월달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민주당 전망과 관련돼서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텐데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런 메시지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이제 이 섣부른 내지는 과장된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상치 않은 그런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이 대표를 지내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 되는데 조국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뭐 거기서 다 연관이 있는 정당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넓게 그물을 치는 게 이후에 어쨌든 이 일종의 재편 이런 것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 교수님, 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그물을 아주 넓게 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저는 전직 대통령이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재인의 아이가 누굽니까? 조국이죠, 조국. 네. 예. 조국이라는 이 범죄자가 지금 뭐 비례해서 제1당을 탈취했다. 탈취란 표현은 아니죠. 하여튼 획득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거죠. 정치 잘못했고 리더십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저격했던 조국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 범죄자 아닙니까?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황당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 문제가 많은데도 임명하는 걸 보고 광화문에 그 수많은 국민들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 갈라치기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 나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극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 결국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창출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조국이 이렇게 나타났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5년 전에 제가 조국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에 쭉 지켜보니까 조국이 일관된 메시지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걸 봤거든요. 결국 이재명이 하지 못한 거. 이재명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매우 우물쭈물할 때 확실하게 나타나서 내가 감옥 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3년 길다.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준 그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개딸들의 이런 반응은 뭐 결국 이재명의 일부 지지자로 보이고 앞으로 제가 장 변호사님 여쭙고 싶은데 이게 실형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피선거권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시죠. 일단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뭐 몰빵론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좀 불편해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는 상황이고 뭐 몰빵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물론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또 이제 과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좀 지금 총선을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한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자 하는 건 정권 심판론을 좀 전선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좀 본질적인 부분이 방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른 부분들 특히 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도 있기 때문에 덕담회 차원에서 나오는 말들이 또 과하게 해석되는 국면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예. 네, 이민찬 대변인.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는 이 방탄대회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통계 조작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여러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야권의 총선 승리가 문재인 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가나 향후 여러 문재인 정부 인물에 대해서도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전면에 나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재임 기간에도 그렇게 한쪽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는데 퇴임 이후까지 이래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민주당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의문도 존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연동형 비례가 신의 한 수로 점점 만일 병립으로 했으면 조국이 어찌 등장했겠는가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